옛날 옛적 아름다운 항구도시 마산에는 매년 가을마다 신비로운 달빛 축제가 열리곤 했다. 마산의 달빛 축제는 그 어떤 마법 같은 요소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 축제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져 내려왔는데 그 기원에는 마산 지역을 지켜온 자연의 정령들이 있다고 전해진다. 마산의 중심부에 위치한 용마산은 그 자체로 신비로운 산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산에는 수백 년 동안 마산 지역을 보호해온 자연의 정령들이 살고 있다고 한다. 이 정령들은 매년 한 번 가을이 깊어질 즈음에 용마산 정상에 모여 달빛 축제를 여는데 축제는 마산의 사람들에게 풍요와 행복을 안겨주었다. 용마산 아래 작은 마을에 사는 한 소년 민수는 이 전설을 듣고 자랐다. 그의 할머니는 매년 달빛 축제가 시작될 때면 어김없이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민수야, 달빛 축제가 열리는 밤 용마산의 정상에 올라가면 신비한 일이 일어난단다. 달빛이 산을 가득 채우고 그 빛 속에서 정령들이 춤을 추지. 사람들에게 기쁨과 축복을 주며 마산에 좋은 일이 많도록 만든단다. 민수는 매년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언젠가 자신도 축제를 직접 보고 싶다는 꿈을 키웠다. 그러던 어느 해 민수는 결심했다. 올해는 꼭 용마산에 올라가서 그 신비한 달빛 축제를 볼 거야. 그리고 드디어 달빛 축제가 열리는 때가 되었다. 이날 밤 민수는 몰래 집을 나와 달빛에 비친 용마산을 향해 발걸음을 뗐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그는 긴장감과 설렘을 함께 느꼈다. 산 정상에 도착하자 민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맑고 눈부신 달빛이 용마산을 비추자 실체가 없는 듯 하늘하늘한 정령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춤을 추었고 그 모습은 정말로 장관이었다. 민수는 숨죽인 채 그들의 춤을 지켜보았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다. 정령들이 춤을 추는 동안 민수는 자신의 삶 속에서 소중한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가족과 이웃들, 친구들과의 따뜻한 순간들, 모든 것이 풍요로운 달빛 아래 더욱 의미 있게 다가왔다. 정령들의 축복 덕분인지 마산 지역은 그 해에도 좋은 일들이 넘쳐났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살아갔다. 축제가 끝날 즈음 정령들은 민수에게 다가와 미소를 지었다. 다시 돌아오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축제의 아름다움을 전해주도록 하여라. 그 말과 함께 정령들은 달빛과 함께 사라졌다. 집으로 돌아간 민수는 꿈 같은 경험을 가족과 이웃들에게 이야기했고 그 소식은 빠르게 마을 곳곳으로 퍼졌다. 그 후로도 매년 마산에서는 달빛 축제가 열렸고 민수와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은 용마산의 달빛 아래에서 서로의 행복을 기원하며 정령의 축복을 믿으며 살아갔다. 이렇게 마산의 달빛 축제의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어지고 있으며 마산은 어느 가을 밤 신비로운 달빛이 가득한 그 산을 생각하며 함께 일구는 행복의 이야기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작은 마을 평창에는 한 겨울밤이며 아름다운 선원이 반짝이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특별한 이유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성스러운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눈의 여인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존재가 그곳을 수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의 여인은 매년 겨울 첫눈이 내리는 날에만 모습을 드러낸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눈처럼 투명한 머리카락이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눈부신 빛과 같아서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숭배했습니다. 어느 해에는 마을에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춥고 긴 겨울 눈보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이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마을의 어른들은 비통한 마음으로 눈의 여인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밤이 깊어가는 설원에 모여 숲속으로 향했습니다. 숲의 중심에 이르렀을 때 평화로운 눈의 여인이 빛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온화한 미소로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며 다가섰습니다. 그리고는 말 없이 손을 뻗어 눈 위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손끝이 스치는 봄마다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눈밭에서는 새 높이의 불빛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별들이 땅 속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눈의 여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미소 지으며 곧 서론이 그들의 집을 따뜻하게 감싸주리라는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 후 그녀는 사라졌고 마을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놀랍게도 올해 들어 가장 강한 눈보라가 몰아쳤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눈에 여인이 만든 불빛 때문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마법 같은 경험 덕분에 눈의 여인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평창의 설원은 언제나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자연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 사이에 믿음과 함께하는 마법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날도 겨울이 찾아오면 평창의 서로는 반짝이는 별들로 덮인 듯한 신비로운 풍경을 자랑하며 많은 이들의 꿈속에 나타나는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삼척 지방에는 아름다운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그 바다에는 수많은 전설과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바로 용왕의 바다였다. 삼척바다 깊은 곳에는 용왕이 살고 있다고 전해졌다. 그는 바다 생물의 왕으로 바다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용왕의 바다가 기적이 가득한 곳이며 용왕이 마음에 들어한 이들은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다. 마을의 어부들은 용왕에게 제사를 지내며 풍부한 수확을 기원했으며 때때로 용왕은 어부들에게 풍성한 어획량으로 보답하곤 했다. 그러나 마을의 전설에 따르면 용왕은 쉽게 좋아하지 않는 엄격한 존재였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항상 바다를 존중하고 결코 욕심을 내거나 무례하게 굴지 말라는 가르침을 전해왔다. 삼척의 작은 어촌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동백이었고 그는 바다를 무척 사랑했다. 동백은 날마다 바다에 나가 작은 배로 고기를 잡거나 돌고래들과 놀곤 했다. 어느 날 동백은 평소처럼 바다에 나가 작은 배를 조종하며 파도를 가르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바다는 유난히 고요했다. 그러다 갑자기 커다란 파도를 만났고 배는 뒤집혀 버렸다. 동백은 바다로 떨어졌고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었다. 그 순간 그는 한 줄기의 빛을 보았다. 빛을 따라 내려가자 그는 놀랍게도 용왕의 궁전을 발견했다. 아름다운 산호와 빛나는 보석들로 가득 찬 그곳에서 동백은 용왕을 만났다. 전설 속의 존재를 눈앞에서 본 동백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용왕은 동백에게 무슨 일로 자기의 궁전을 방문했느냐고 물었다. 동백은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용왕의 자비를 구했다. 용왕은 동백의 용기를 칭찬하며 그에게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고 했다. 동백은 자신을 돌봐주는 마을 사람들을 떠올리며 마을 전체가 풍요롭고 평화롭기를 소원했다. 용왕은 그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감동했고 그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다. 이후로 삼척은 끝없는 풍작과 안녕을 누리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용왕과 동백의 이야기를 후세에 전했다. 이렇게 삼척의 바다는 단순한 수확의 원천이 아니라 깊은 믿음과 존경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다. 지금도 사람들은 가끔 고요한 밤에 바다에서 들려오는 용왕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다고 믿는다. 동백은 이후로 용왕의 이야기를 마을에 아이들에게 전하는 할아버지가 되어 그 신비로운 전설을 남겨줬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상고로 둘러싸인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을 횡성의 외곽에는 숨겨진 검은 호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호수의 기원을 알지 못했으며 검은 호수라고 불린 이유는 그 호수의 물이 어둡고 깊어 밤에 보면 까만 거울처럼 빛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오랜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신화에 따르면 이 호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용이 쉬고 간 자리라고 합니다. 그 용은 하늘의 보물 파수꾼이었으며 그 힘으로 세상의 균형을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용이 숙면을 취하던 중 인간들이 그 보물을 훔치기 위해 접근했고 그 과정에서 용은 깨어났지만 보물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용은 분노하여 보물이 있었던 자리를 호수로 변하게 하고 그곳을 영원히 지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검은 호수를 두려워했으나 그와 동시에 호숫가 근처에 가면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는 믿음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용의 전설을 완전히 잊지 않기 위해서 호수 근처에는 절대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호기심 많은 소녀 서연이가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할머니에게서 종종 검은 호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친구들과 모험을 떠나 그 유명한
검은 호수를 한번 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길고 긴 산길을 지나 마침내 검은 호수에 도착한 서연이와 친구들은 그 광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호수는 마치 밤하늘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어두웠으며 수면을 따라 별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이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물결이 없는 잔잔한 호수 한가운데에서 희미한 빛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용감한 서연이는 어느새 보물에 대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쉽게 연상할 수 있었고 친구들에게 물속에 들어가 그 빛을 찾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호기심이 커진 친구들은 서연이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차가운 물속을 헤엄치는 동안 희미하게 보였던 빛은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마침내 그들에게 모습을 드러낸 것은 황금용이 물고 있는 듯한 수정을 뒤덮은 보물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마치 꿈을 꾼 듯 홀린 채 그 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물 밑에서 신비로운 파장이 그들 주위를 감쌌고 마치 물속 송곳니처럼 조용히 물살이 일렁였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거대한 무룡이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빛나는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던 용은 말없이 다시 보물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전달하려는 듯 주변의 물을 휘저으며 아이들을 물 바깥으로 밀어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서연이와 친구들은 그들이 본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용의 보물은 단순한 금은 보화가 아닌 자연과 생명의 신비함 그리고 이를 지킬 줄 아는 지혜임을 깨달은 아이들은 이후로도 항상 검은 호수를 존중하며 그곳의 신비를 따뜻한 마음으로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횡성의 검은 호수는 여전히 전설로 남아 그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간직한 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